잠깐만요. 저거를 좀 환풍기를 좀 당기면 됩니다. 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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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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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월 12일 날은 그 4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바님들께서 기념법회를 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행사를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참석 못하신 분은 되게 좀 애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우리 48절에는
이번보다 더 재밌고 더 활발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더 재밌게 그날을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그 4.8절 날 제가 기념 법문을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말하자면 오신 뜻, 그 육신이 오신 뜻. 부처님께서는 부처는 원래 그 모습이 없지요. 진짜 부처는. 온다 간다 말이 해당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께서 육신을 나투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것은 참된 진리를 되밝혀서 부처가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다. 부처와 중생은 뿌리가 하나다. 깨달음은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부처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번뇌망상만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우리가 이번 불기 2563년을 맞이해서 4.8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보고 지나가자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운행 보살님? 해운행 보살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 하나를 딱 뿌리로 해서, 모든 사람이 직장 가서 돈도 벌고 밥 먹고 똥 싸고, 그죠? 아이도 키우고 가정도 가꾸고 사회도 돌보고 그렇게 하지요.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 하는 일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뜻이 뿌리가 돼서 이 일을 말하자면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본인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꼭 하십시오. 우담씨, 꼭 질문하십시오. 꼭 질문을 해서 금방 답변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97, 8%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그 답을 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답을 자기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그 범위 내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넣으라고요? 응? 별책 부록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을 늘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무엇이지? 답은 별책 부록에, 질문 별책 부록에 넣고 계속 질문만 하면 언젠가는 그 질문이 나에게 대답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답이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담씨 그날 4.8절에 들었죠? 예, 꼭 질문하십시오. 자, 새말기 안내서 한번 보죠. 그리고 새로 오신 보살님, 제가 성함을 안 물어봤습니다. 최부연입니다. 네? 최부연. 최자, 부. 보, 부부. 부자, 연. 최자.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명은 최묘공정. 묘, 묘할묘. 예, 봉. 봉우리 봉. 전술이죠. 묘봉정 보살님이시네요. 어렵죠. 네.
이름이 좋습니다. 근데 발음하기 발음하기 어려워야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자, 저번에 우리가 그 차별 현상이라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걸 53쪽 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오늘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위에 절대성과 상대성 중에서 상대성이 유의법이란 말씀이지요. 여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 중에서 상대성이 유의법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있고 시공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은 변함으로 가짜이고 사적이며 유의법이고 차별현상입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우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 차별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자꾸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습이 변하지요. 그래서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차별현상이란 무엇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차별이 있다. 상대적이라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쉴 새 없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몸뚱이를 단 한 번도 가질 수 없다고 앞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것을 차별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이치를 이해하고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변한다. 한 번도 똑같은 몸이 없는 차별현상이다. 말씀을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몸을 내 몸이라고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나와 동일시합니다. 또한 고정되어 변함없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인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다. 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 또 자체성이 없는 걸 자체성이 있다고 아는 걸. 그렇죠? 머물 수 없는 걸 머물 수 있다고 아는 것. 또 변하는 것을 항상 하다고 아는 것. 이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전도몽상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뒤바뀐 생각으로, 그러니까 중생지견이라는 것은 뒤바뀐 생각으로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별현상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몸과 나의 그 생각입니다. 생각, 느낌, 감정.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는 것이지요.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쉼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고정된 개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몸뚱이도 고정된 개체인 나다. 내 것이다. 생각도
고정된 나의 생각이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의 모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유의법은 자체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이 이치를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 공부가 제 길을 딱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가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할 때 그때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는 것을 연습을 해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천에 옮길 때 그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원에서 지금 모습 공식을 하시는 분들이 한 1년 정도 되면 조금씩 변화가 오지요. 조금씩 이렇게 자기 벌써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또 자기에게도 변화가 오지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실대로 행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내가 있는가 하고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절대성과 상대성표를 보십시오. 맨 아래 칸에 보면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입니다. 예, 앞에 표를 한번 다시 46쪽. 자, 46쪽에 한번 보시죠. 자, 절대성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탕, 채, 무수 없음, 말과 뜻이 붙지 않은, 시공간이 끊어진, 시작과 끝이 없음, 불생 불멸, 변할 것이 없음, 진짜, 이, 무위법, 절대 평등성, 허공성, 그 다음에 상대성 한번 읽어보십시오. 작용, 나쁨, 모습 있음, 이름과 말마디가 붙음, 시공간이 있음, 시작과 끝이 있음, 생멸, 변함, 가짜, 사, 위법, 차별현상, 허공성. 예. 그러니까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성은 허공성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듯한데 상대성도 허공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불이다, 둘이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표되어 있습니다. 54쪽. 자, 허공성이요. 이렇게 되죠.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입니다. 이제 허공성이었죠. 시작. 허공성이요. 허공성이 무엇입니까? 절대 평등성을 말합니다.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이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절대성이 곧 상대성, 상대성이 곧 절대성인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좀 어렵긴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화두는 여러 원인과 조건으로 생긴 우리의 작용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파도가 생겨도 파도의 바탕은 물입니다. 파도와 물을 분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 것의 바탕입니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닙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진리를 드러내는 첫 방법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백봉 선생님의 허공 공부를 소개합니다. 예. 절대성과 상대성 이 그 두 이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그게 진짜와 가짜지요. 또 바탕이고 작용이지요. 이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이다. 그런데 상대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요? 네? 변하는 거. 변하는 거. 변하니까 뭐지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지요? 진짜 가짜를 김경식 보살님은 늦게 오셨는데 진짜 잘 공부를 잘 하시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그런데 우리는 진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늘 가짜만 보고 살았거든요. 또 가짜에만 맨 주저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가짜가 가짜인 줄을 몰라. 그래서 가짜를 맨날 진짜인 줄 알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어긋나 버리죠.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허공성에 허자에 이게 괄호를 딱 치면 공성이 되지요. 그러니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공성. 예. 우리의 그 성품 자리는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절대평등성을 얘기합니다. 절대평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절대평등성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이류거사님, 절대평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절대평등성이 되겠습니까? 절대평등하려면, 절대평등성이 되려면. 모습이 없어요. 네,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모습이 없어야죠. 한 티끌만 있어도 안 되죠.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뭐지요? 텅 비어야 됩니다. 텅 비어야 됩니다. 조그만 하나의 티끌이라도 있으면 절대 평등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평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조그만 하나의 티끌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평등이 되려면 텅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청정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이나 어록을 읽을 때 보면 이 공 대신 무, 없을무, 무 또는 청정. 백봉 선생님이 이걸 해말숙하다고 이제 그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성을 의미한다. 그 말은 텅 비어 있다는 이치입니다.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절대성도 그 성품이 텅 비어 있어. 공성이야. 상대성도 텅 비어 있어. 공성이야.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같은 것도 아니네. 그렇지요?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조금 어렵죠. B1, B2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결국 절대성이 곧 상대성,
상대성이 곧 절대성이 됩니다. 절대성을 낮추려면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되고 상대성의 바탕으로 들어가려면 절대성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말귀를 공부를 하지요. 새말귀를 공부를 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텅 빈 자리죠.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거든 지금요. 그러면 내가 상대성을 굴리나 말을 하지요. 말을 하나 그 본래의 그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렇죠. 놓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말을 할 때 내가 몸뚱이 내가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 누가 말을 해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한다. 말도 상대성이죠. 말도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말귀를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성을 걷어잡고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면서 절대성을 놓치지 않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담씨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절대성 상대성이나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과 파도로 비유를 해보자는 겁니다. 파도는 뭐지요? 절대성에 해당이 됩니다. 파도는 물은 절대성에 해당이 되고 또 파도는 상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바다에 그 파도 보기도 많이 갔거든요. 파도 보기도 많이 갔는데 보면 이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오고 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파도는 물의 작용이죠. 파도는 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물은 파도의 바탕입니다. 그죠? 바탕입니다. 그래서 물과 파도를 둘러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가 없어. 그런데 물과 파도가 같냐? 하나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도 아니죠. 근데 또 그걸 둘러 다른 거냐? 근데 뭐가 같다? 그 품질이 같네. 물의 나툼이 파도고 파도의 바탕이 물이니까 이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물과 파도, 절대성과 상대성. 김정혜 보살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몸뚱이가 나지요. 지금 몸뚱이가 상대성이지요. 그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의 본래 자리죠. 그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성 자리니까. 근데 나중에 절대성 자리와 내 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곧 내 몸뚱이네요. 이러면은 막 뚝 생각이 안 납니다. 막 어리어리합니다. 물과 파도까지는 이해가 잘 됐는데 내 몸뚱이에 딱 들어오면 이해가 안 돼. 요 뒤에 나올 것이지만 박은경 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오래된 세부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거든. 나라고 하니까 입처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해하는 그 입처가.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물하고 파도는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물하고 파도는. 근데 몸뚱이하고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거는 늘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몸뚱이 얘기만 딱 하면 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내 인연이 있을 때까지 쓰는 관리물입니다. 몸뚱이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몸뚱이 함부로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겠네. 병원을 많이 가니까.
예.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도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의 작용입니다. 파도는 물의 작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파도가 생겨도 파도의 바탕은 물입니다. 파도와 물을 둘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을 불이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야. 또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평등불이라고 합니다. 물이 곧 파도고 파도가 곧 물이라는 것을 평등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을 읽거나 선어록을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곧 파도고 파도가 곧 물이라는 것은 평등불이구나. 그리고 또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니고 이런 불이라고 하는구나.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고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구나. 비일비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늘 파도만 봐. 그 바닷가에 가서 우담시 파도를 볼 때 저거는 물의 작용이지 이러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보지요. 뭐만 봐요? 파도만 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만 봐요? 모습만 봐요. 이 모습의 바탕을 안 봐요. 그러니까 계속 모습에 들어앉죠. 그 모습의 바탕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바탕 공식을 할 때 보면은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라 할 수 있습니다. 평등불이라. 그런데 우리는 늘 파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파도의 바탕인 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파도를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이 파도가 물의 작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나. 내 몸뚱이가 본래 나의 법신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화가 벌컥 나. 화가 벌컥 나면 이것은 나의 법신자리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네 이 생각이 안 나고 화만 그냥 화에만 쏙 들어가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비대를 하면. 그래서 몸뚱이를 볼 때 몸뚱이는 본래 헛것이지 나의 작용이지 법신자리의 작용이지 이 생각이 이제 자꾸만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것이죠. 지금 파도는 물의 작용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절대성이 상대성의 바탕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변하는 것은 시작. 예, 변하는 것은 무엇이죠? 절대성, 상대성 중에서 상대성.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예, 그거를 절대성과 상대성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성의 작용이요 절대성 상대성의 바탕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라. 예. 자, 다시 한번 절대성과 상대성을 넣어서 해볼게요. 시작. 절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요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변하는 것 시작.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입니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자 지금 바깥에는 어둠이고 지금 불을 켜서 인연과 조건으로 밝음이 있지요. 자, 밝음과 어둠은 뭡니까? 변하는 모습이지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을 한번 넣어볼까요? 밝음과 어둠은
절대성의 작용이요. 절대성은 밝은 공급의 바탕입니다. 절대성. 절대성과 밝기가 이게 아닙니다. 하여튼 어쨌든요. 여 변하는 것이 몸뚱이죠. 몸뚱이는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의 법신이죠. 자, 몸뚱이와 법신을 넣어볼까요? 시작. 몸뚱이는 법신의 작용이요. 법신은 몸뚱이의 바탕입니다. 법신과 몸뚱이는 둘이 아닙니다. 좀 더 해볼까요? 진심과 망심을 넣어볼게요. 자, 시작. 망심은 진심의 작용이요. 진심은 망심의 바탕입니다. 진심과 망심은 둘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진심과 망심은 둘이 아니다. 어째서 둘이 아니라고 했지요? 진심과 망심이 어째서 둘이 아닙니까? 어째서 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심도 허공성, 망심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오담씨가 제일 어리니까 자꾸 오담씨 한다 내가. 근데 이제 후배가 들어오면 오담씨 안 부른다 이제. 내가 얼마나 권대현 씨를 많이 불렀는데. 권대현 씨 지금 완전히 사라졌잖아. 지금 이제 안 부르잖아. 그치? 섭섭. 제일 앞에 앉아있으다 절대로 안 부르잖아. 표고사님 자꾸 부르고 싶은데 여기 오담씨가 더 어려서 오담씨 자꾸 부르는 거예요. 표고사님은 봐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네. 저기 이 지금 우담시의 그 몸뚱이, 우담시의 몸뚱이는 우담시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고, 또 우담시가 쓰는 마음이나 감정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에요. 작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작용이니까 거기에 누가 없어요? 살짝 말하세요. 남들 들을라.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근데 불안한데 불안한 자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럼 그 불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잊지 못하고. 예? 붙어있지 붙어 있지를 못하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안이 붙어 있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 없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해. 변하는 작용인, 나툼인 몸뚱이를 자꾸만 나라고 하네. 자꾸만 나라고 하니까 그 나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작용, 생각, 느낌들, 관계,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붙게 되나요? 나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왜 가짜입니까? 변하니까요. 그다음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면 진짜 그럴듯하지. 근데 이제 법회 마치고 이제 딱
선언문 딱 나가면 잊어버리지. 그럴 때는 무엇으로 하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자꾸만 연습하라고요? 모습 공식 가지고 자꾸만 연습하라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불안을 잘 굴리자. 불안은 무엇이 있을 때 붙어 있다고요? 나라는 뒤바뀐 생각이 있을 때 얘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 없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파도처럼 인연과 조건으로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뭐가 같다? 파도와 같은 것이에요. 파도와. 밀려왔다가 밀려가. 밀려왔다가 밀려가. 근데 우리는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새말귀, 이것이 이것과 법신으로서의 나로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로서 모습을 굴리는 거하고 몸뚱이 나로서 모습을 굴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새말귀 안내서에 제가 질문을 해놨죠. 질문을 해놨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몸뚱이 나로서 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랬을 때 화를 내는 내가 있어. 화를 내는 자가 있어. 그래서 화가 누구 것이 돼요? 딱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그 화를 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화는 그냥 뭐? 예? 이름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라고 해서 그 화가 내 것이 돼 있어. 그래서 분리가 안 돼.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지금 붙어 있는가 분리되어 있는가가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다? 모습 공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자, 오늘 너무 꽃이 예뻐서 이거 이름 페랭이 꽃인가? 페랭이 맞아요. 진짜 예뻐요. 페랭이 꽃 이것도 한 겹이 아니고 여러 겹이네요. 꽃이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페랭이 꽃 보면 요새도 그렇지만 헛꽃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계량종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장미도 우리는 빨간 장미, 뭐 노란 장미, 흰 장미 뭐 이런 종류밖에 모르는데 그러다가 인연과 조건을 다르게 하면은 계량종이 돼서 막 푸른 장미 이런 것도 나타나요. 그래서 꽃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 참말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가 많이 나네. 그래서 그게 자꾸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연과 조건을 자꾸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겹꽃인데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볼게요. 자, 다 같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페랭이 꽃,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금방 이 페랭이 꽃을 보고 모습 공식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권대윤 씨 어떻게 했지요? 예. 자기가 한 것만 말하면 되죠. 꽃을 보고 엎드렸어. 예. 꽃을 분명히 봤죠.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페랭이 꽃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페랭이 꽃에다가 눈과 마음을 딱 갖다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페랭이 꽃 변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머니가 되게 재미있으신가 봐. 정말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페랭이 꽃 안 봐. 페랭이 꽃을 안 봐. 근데 본인은 이 페랭이 꽃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랭이 꽃에 대한 관념으로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맨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할 때 한 개를 해도 어떻게 한다?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하지요? 모습 공식을 할 때 무엇이 된다고 하지요? 모습 공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원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페랭이 꽃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관찰을 안 하지요. 그러면 100개 아니라 1000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이게 그냥 할 때 보면은 정말로 한 개 할 때 별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할 때는 모르지요, 본인이.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을 자꾸 보는 힘이 길러져요. 처음에는 이거를 자꾸 보는 힘이 길러지죠. 나중에 소리를 보는 힘이 길러지죠. 또 나중에는 감각을 보는 힘이 길러지죠. 또 나중에는 생각을 보는 힘이 길러져요. 또 나중에는 뭐 감정을 보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박원균 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보게 되면 보면 감정을 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다. 정확하게 관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또 저기 이동윤 거사님 그치게 됩니다. 그치게 되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관찰을 하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관계가 너무 안 풀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너무 안 풀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그게 늪이야. 안 풀리는 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요. 무엇에 따라? 자기 자료에 따라. 자기 자료를 막 내서 그걸 풀려고 해.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 관계가 되게 꼬여 있어, 지금. 막 꼬여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그냥 잘 봐야 돼요. 예. 1번,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그때 내가 평소에 했던 모습 공식을 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 빨려 들어가. 처음에는 막 경계가 세니까 확 빨려 들어갔다가, 아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여튼 거꾸로운 관계든지 좋은 관계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관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일단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일단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하면 어디에서 답이 나온다고요? 그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자기가 딱 답을 가지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휘저어버리네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제 갈 길을 갈 수가 없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답을 갖고 휘저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앉아서 감정이 되게 상해 있어요. 우리 뭐 그런 일이 뭐 그것이 마누라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 관계들일 수도 있고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또 일과의 관계일 자기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딱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지 좋은 건데 저래야지 좋은 건데라고 이미 답을 갖고 있어. 자기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상황을 휘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을 해볼게요.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는 안 좋은 건데 이래. 이해되십니까? 이 가장 간단한 예예요. 김정혜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표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예. 화가 나면 그 화를 일단 보아야 되는데 화를 내면 나쁜 거야.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는 네가 이래 해서 내가 화가 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내가 열받잖아. 이렇게 해서 자기 자료를 가지고 자꾸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김경주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 잣대도 저쪽 잣대도 갖다 대지 마라. 저쪽 잣대야 내가 모르지. 그걸 냅둬. 내 잣대를 갖다 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자세히 관찰을 하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관찰을 하라. 이것이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면 그 힘이 길러져서 그 속에서 대답이 저절로 나와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권대현 씨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한번 짤막하게. 저는 업무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업무 환경이 예예.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뭐 그게 이제 계속 시들리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하루는 그냥 아침에 자성하면서 그냥 제가 겪은 그걸 갖다가 호흡하면서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니까 그게 원인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예.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예예예. 김경주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불안한데요. 저는 좀 바라본다. 이거는 아직은 저는 좀 아직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저번에 선원자님께서 얼핏 저랑 이제 사담 비슷하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왜 미운 사람 추원하는 그 예예예. 그때 이제 선원장님께서 상대방은 상대방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또 내 방식대로 하는데 저는 제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상대방이 그렇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몰랐으니까. 예. 근데 선원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런 관계가 갈등이 있을 때 보면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상대방은 상대방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인연과 조건을 상대방에게 말하자면 들러 씌우는 거죠. 들러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따라오지 않니? 왜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관찰이 되면 거기에 어떤 원인과 조건이 그 속에 있는가, 인연과 조건이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는가가 이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전부 자기 집에 가서 꼭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그 바탕 공식 있죠? 지금 새말기 다 갖고 있습니까? 새말기 팜프렛. 안 그러면 요 뒤에 뭐 책 뒤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거기에 물과 파도를 넣어 볼게요. 바탕은 뭐지요? 물이고, 또 파도는 모습. 자, 시작. 파도를 본다. 물속에 파도를 본다. 파도는 물에서 생겨나서 물로 사라진다. 파도에 들어앉으면 물을 잊어버린다. 텅 빈 물을 본다. 나는 물로서의 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잠시 감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오는데 살짝 파도를 보는 데서 의식을, 물을 살짝 보십시오. 물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만하고 다시 거기다가 뭘 넣느냐 하면 밝음과 어둠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밝음 한번 넣어 보십시오. 시작. 밝음을 본다. 속에 물을 본다. 밝음은 홍에서 생겨나서 홍으로 사라진다. 밝음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 살아간다. 밝음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이 왔다가 그 다음 어둠이 오지요. 자, 그 다음 어둠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시작. 어둠을 본다. 허공 속에 어둠을 본다. 어둠은 허공에서 시작해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어둠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 살아간다. 밝음과 어둠은 왔다 갔다 하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밝음과 어둠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밝음과 어둠의 바탕인 허공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바탕 공식을 할 때 변하는 것은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 새말기 모임에서는 이 바탕 공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모습 공식을 충실히 좀 한 사람들 한해서만 그 바탕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